정치인들은 많은 약속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잘 지켜야죠. 두 번째는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서 이제 국민들이 맡긴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아주 오래 공직자 생활을 하셨는데 공약 이행률은 뭐 그렇게 우수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왜 그렇게 공약 이행률이 낮은지, 못 지킬 약속을 하신 건지 지킬 수 있는데 안 한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다음으로 큰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를 아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그 권한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기존의 제도를 바꾼다든지 국민의 삶을 개선한다든지 뭐 이런 성과를 어떤 걸 내셨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공약 이행률은 어떤 보도의 제목만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 7월에 취임해가지고 도지사로 15년 공약 이행률 보면 21개 중에 20개를 이행한 것으로 2016년에 평가가 됐고요. 2017년 보면은 제가 총리로 지명돼서 지사 일을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리로 일할 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조류 인플루엔자를 완전히 살처분 제로까지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기록적인 일이었고요. 아마 총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다면 충분히 알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3년에 정말 대통령 다음에 큰 권한을, 도지사 이상의 권한을 가지셨는데 그 인플루엔자 잡은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공약 이행률 부분 아까 뭐 20몇 개 중에 20개를 이행하셨다 2016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건 좀 그거와는 달라서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직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권력을 위임받는 대가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공약 이행률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서 국민의 삶을 바꿔야 된다. 즉 실적이 중요하죠. 유능함을 증명해야 된다. 세 번째는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덕목에서 저는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자신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부족함도 많이 있었겠지요. 네, 그런데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도, 전라남도가 2014년에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종합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걸 한번 일단 전제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통령이란 그 국가의 운명, 그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되고 부정부패해서도 안 되고 친인척, 측근, 비리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능해서도 안 되고 맡긴 권한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성과를 내야죠. 삶을 바꿔야죠. 더 나은 나라 만들어야죠. 국민께 한 약속 지켜야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의 약속도 안 지키고 과거에 중요한 일을 했지만 한 일도 별로 없어 보이고 또 청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분이 만약에 갑자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약속 잘 지키고 갑자기 청렴해지고 갑자기 실력을 낼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아까 품격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이 품격도 중요하죠. 그런데 무능이나 청렴하지 못함이나 부정부패나 아니면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문제, 이 문제하고 품격 문제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둘 다 가져야 되겠죠.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아까 네, 한 가지 질문해 주시고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답변 다 하신 아닙니다. 거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어떤 것을 지적하시는지 짐작은 되지만 잘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의 친인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 다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제가 어느 자리에 가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일 못했다는 얘기는 듣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 시절에는 취임 첫 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종합대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도에서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총리 시절에는 재난재해 대처에 획기적인 성과들을 냈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메르스, 또 그 산불, 태풍, 지진 등등입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제가 퇴임 얻은 날 재난재해 대처 경험을 책으로 한번 써보라 하는 권유를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께 그 백제 발언에 말씀하시죠? 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까 싶어서요. 이재명 후보께만 주문드리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한 다짐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선 그 발언의 녹음을 보내셨던데요. 그 녹음이 전체가 아니었다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를 만나셨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떻거든 좋습니다. 좋은데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상처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보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것을 명심하고자 합니다. 답변 주시죠. 네, 저는 이낙연 후보님의 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를 지역주의로 공격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증해야지요. 있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 지적하는 거 옳습니다. 그러긴 한데 없는 사실을 가짜로 만들거나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걸 흑색선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출마 선언하기 전까지 도지사 재선도 여전히 선택지에 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 빈말이 아니고 진심이었어요. 저는 아직 나이도 있고 또 도지사 역할도 겨우 3년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지금 누군가가 정말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자리 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사실 이거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이낙연 당대표님이 경기도에 오셨을 때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하시면서 오실 때 제가 진심으로 꼭 잘 준비하시고 가셔서 대선 이기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렸어요. 본인이. 그때는 사실 지지율이 매우 고르게 잘 나올 때입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이제 했는데 성공했는데 절반의 성공이었죠. 충청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 매우 골고루 득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분이 나가서 이길 수 있겠다. 이긴다면 이건 역사다. 내가 이기는 것보다는 이분이 이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내가 실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꼭 잘 돼서 이기시면 좋겠다.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죠. 근데 진심이었는데 상대가 어떻게 받은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때 마음은 진짜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후로 사실 지지율이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됐고, 그럼 진짜 현실적으로 이길 카드가 뭐냐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확장력이죠. 전국에서 고도로 득표받을 수 있는 후보, 그것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신뢰, 빈말하지 않는다. 유능하다. 막 조그마한 도구를 가지고 큰 성과를 내더라. 신뢰와 실적, 유능함, 그 다음에 청렴함. 탈탈 틀렸는데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있었으면 죽겠지. 없는 것도 만들어 재판받아서 이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 때문에 전국에서 고루 지지를 받는 거고, 그러다 예를 들면 그 지역적 확장력도 좀 있는 거고, 이게 합치니까 결국은 가장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라는 판단이 든 거죠. 다른 후보들의 본선 확장력이 좀 약한 거는 근데 제가 다른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또 실제 그렇게 될 거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전역에서, 그냥 전 지역에서,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전 연령대에서, 전 부문에서 고루 지지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실력, 신뢰, 청렴,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앞으로 기득권과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뭐 검찰에 피해를 입은 걸로 치면 저 이재명만큼 피해 입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는 검찰개혁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추미애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수사와 기소 분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수사권을 경찰에 전적으로 맡긴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할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기소 법정주의, 검사 직선제, 그다음에 기소 배심제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제 자력으로 후보를 만들어서 대선에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전히 이제 촛불 혁명을 유발시킨 이제 부패 적폐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주당 정권에 대한 이제 정권 심판론, 또 교체 욕구 이제 여기에 편승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편승을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제일 편승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치에서 보통 정치는 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발광체여야 된다, 항성이어야 된다. 근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역반사체라고 할 수 있죠. 심판론에 올라탄 가장 큰 거울이기 때문에 저는 후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필살기라고 한다면 결국 국민들께서는 선거 마지막 순간에 내 삶,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고 나라를 더 새롭게, 더 좋은 나라로 내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윤석열 총장은 전혀 검증된 바도 없고 이제 국정 경험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저는 시장 8년, 도지사 이제 3년 넘어가면서 실제로 종합행정을 했고 또 더하기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고 또 실적으로 실력과 유능함을 증명했고 또 가장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뭐 부정부패나 측근 비리나 아니면 뭐 친인척 가족 비리 네. 같은 이 부정의 문제가 전혀 없어서 국민들께서 깨끗하게 대통령 권한을 잘 행사해서 나라를 똑바로 잘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기대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대통령은 이 나라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 자체를 통째로 책임지는 정말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어떤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려면 첫째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둘째, 실력이 있어서 국민들의 삶을 진짜로 바꿔야 됩니다. 셋째, 국민이 준 권력을 부정부패, 친인척, 측근 비리, 특혜 등으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 이재명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시장, 도지사 하는 동안 95% 공약 이행했습니다.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유능함을 증명해서 전국에 유례없는 1위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 청렴합니다. 형제들과 싸우면서까지 청렴하게 행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대통령 후보 누구인지 선택해 주시고 약속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가능한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재명이다. 맞아요. 올 1위. 맞아요. 일 좀 하시던데요? 맞아요. 그래도 사실 꼰대죠? 맞아요. 어릴 때 고생 좀 했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못 갔다면서요? 맞아요. 아저씨 승질 좀 있다면서요? 맞아요. 오, 솔직하신데요? 솔직한 게 요즘 MZ 스타일이니까요. 공약도 꼭 지키시겠네요. 맞아요. 이재명은 합니다.